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애플 쪽 동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애플카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고, 최근에 자화전자가 또 19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거의 뭐 자본금의 70% 가까이 되는 엄청난 투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대만 쪽이 계속 서프라이 체인이 불안하고 있죠.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제 서프라이 체인이 효율에서 안정으로 흘러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애플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인데요. 애플 담당자가 정말 유례없는 숫자라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 체인을 계속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뭐 어디서 나올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가능성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카는요, 2025년 일단 출시 일정인데 그 전에 전용 라인 꾸리고 투자하고 계속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잘 보시면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투자한다 그러죠. 삼성 쪽 투자 흐름하고 LG 쪽은 애플 관련 투자들,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제가 쏙쏙 집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톡톡 튀는 개별 종목장에서 좀 뜰만한 회사들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간만에 가져온 회사인데요.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업체죠.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 상당 부분 매출을 합니다. 네, 카메라 모듈 쪽이. 그리고 예사가 생체 인식도 하고 있고요. 홍채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동계 쪽도 합니다. 요게 OIS죠.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최근에 자화전자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전장 카메라 쪽도 합니다. 자, 그럼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이요, 작년에 6,590억 정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9,370억 정도. 중저가 쪽 라인업이 이제 OIS 같은 것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구동계 쪽이 1,02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는 한 2,000억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체이식 쪽이요, 작년에 790억 정도 했었고 올해 한 11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카메라 쪽이요, 작년에 162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2150억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장 쪽에서 이게 결국 멀티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전장 쪽에서 멀티플이 붙어줘야 돼요.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 가지고 밸류를 땡겨 올리긴 힘들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서도 이런 쪽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매출인 거죠. 특히나 구동계 쪽은 이게 엔코더 타입이죠. 엔코더 타입을 하는데요. 엔코더 타입 AF를 하는 회사는 자화전자하고 MC넥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자화전자가 지금 삼성에서 애플 쪽으로 갈아탔잖아요. 누구한테 몰아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 쪽 같이 거래하는 쪽보다는 앞으로 이쪽을 좀 더 키워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엔코더 AF는 삼성 내재화 라인에서 인수한 겁니다. 베트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MC넥스가 좀 업사이드가 충분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애플 카 때문에 DCU라는 용어를 우리 많이, 도메인 컨트롤러 유닛, IT신 보시는 분들은 이 용어 많이 아실 텐데요. 요거는 OS 기준으로 중앙 집중형이죠. 네. DCU 쪽을 하는데 MC넥스가 DCU 개발을 예전에 완료했죠. 그리고 요게 제네시스향으로 납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도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정치에서는 DCU 매출을 뺀 겁니다. 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1조, 영업이익은요 239억. 기대에 못 미쳤고요. 현재 시총은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8,020억이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요, 매출이 1.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7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DCU 쪽에서 신규로 뭔가 애드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시총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업사이드가 충분해 보입니다. 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오랜만에 또 들고 왔습니다. 사이맥스입니다. 네, 사이맥스고요. 이 회사는요, 웨이퍼 이송 설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EFEM이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LPM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그리고 서비스 매출. 그리고 환경 설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다 용어를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공정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옮겨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챔버 앞에까지 옮겨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챔버 앞까지. 요게 제일 중요한 장비이고요.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가요. 최근에는 기존에는 요 단품만 주로 주문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요거를 통합 장비를 많이 발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한미 반도체 대표적인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자르고 이송하고 검사하고 건조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런 것들도 단순 그냥 앞으로 웨이퍼 이송하다가 이제는 통합 장비로 CTS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원래 이게 한 2017년만 해도 한 15% 비중에 불과했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21년에는 한 32%까지 늘었어요. 거의 2배 이상 늘었죠. 네.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가가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요. D램이나 낸드 플래시나 요게 100K 기준으로 설비 발주가 나오는 금액이 예전에는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요게 지금은 한 7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통합 장비로 나오고 ASP 자체도 높아지는 거죠. 네, ASP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맥스는 결국 삼성 쪽에 많이 하는데 세메스라고 삼성 이제 장비 계열사 있죠. 이쪽하고 워딩 아이피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쪽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메스가 한 50%, 원익이 한 30%, 에이메시 한 10%, 나머지 기타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P4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P3 발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이맥스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요, 멀티풀에 대한 게임은 5축 다관절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5축 다관절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사이보그램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기술을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또 멀티풀에 대한 새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매출은요, 2,423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24억. 현재 시총은요, 2,030억입니다. 이거 실적 대비해서 싸죠? 네, 쌉니다. 자, 22년 추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2,6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324억에서 330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익은 보수적인 추정치인데요. 삼성 투자 흐름이 나오면 P3나 P4에 대한 P4는 장비는 나중에 나올 거니까 결국 P3겠죠. 요게 나오면 네,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 쪽에 좀 나오면요. 네, 요거는 충분히 상향 조정 가능하다. 일단은 지금 컨센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앞전 사이맥스하고 비슷한 회사인데요. 라온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뭐 EFEM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진공 챔버 내에서 들어가는 다관절 로봇이 중요합니다. 사이맥스도 마찬가지지만요. 결국은 그러면 라온테크가 실적 대비해서 사이맥스보다 높은 밸류를 받는 거는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챔버 밖에 있는 로봇하고요. 챔버 안에 있는 로봇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훨씬 온도나 외부 환경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리고 부식도 잘 될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게 힘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미국의 브룩스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로봇 쪽 사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맥스하고 라운테크가 이런 쪽을 좀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사이맥스는 뭐 세메스 쪽에서 거의 80% 브룩스를 대체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쪽에서는 라운테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에서는 기술력을 좀 더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는 요것만 하고 싶어요. EFEM 쪽은 크게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 이런 쪽을 지금 포인트로 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고객사는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그리고 테스, 원익 IPS, 그리고 최근에는 원익 IPS하고 세메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쪽을 이제 브룩스 제품을 대체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인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200% 무상 증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4월 19일인데 이게 이제 권리락 날짜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보면 막 950억대 있는데요. 950억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투자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740만 주가 신규 상장이 되거든요. 이게 한 2만 원 정도로 보면 한 1,500억 밸류가 더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 3,500억 정도 시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로 보면. 밸류가 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자, 21년 매출은 369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2억. 시총은 한 3,5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죠.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22년은 전망치가 570억에 110억. 사실은 이 시총을, 이 실적 가지고는 좀 정당화하기 힘들고요. 이거는 상향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상향 조정 나올 것 같고, 요게 충분히 밸류에 저는 녹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숫자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게 정당화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내가 탈출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투자의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트레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쌤, 질문 있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들어보면 IT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이 많네요.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삼전, 하이닉스 주가를 봐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월덱스나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시가 공정 업체들이 증설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봅니다. 전체 수요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각 쪽 재료는 계속 쇼티지라서 저 업체들이 증설하는 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각 파츠 쪽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시각 쪽 파츠를 말씀하셨는데요. 시각 쪽 파츠는 쿼츠가 있을 거고요. 실리콘이 있을 거고, SiC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라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중요한 게 시각의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시각이 난이도가 플라즈마를 이용하잖아요. 네, 플라즈마는 이제 건식 쪽에서 쓰는 건데, 자, 플라즈마를 강하고 짧게 때려야 됩니다. 강하고 짧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파츠들도 빨리 상하겠죠. 그래서 얘들도 잘 상합니다. 제가 항상 파츠 쪽 이야기했지만 이 파츠의 원가를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파츠를 바꾸려면 가동을 중단해야 되죠. 요게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래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면 굉장히 이런 소재를 바꿔가지고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한 50% 이상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Si보다는. 실리콘보다는 SiC를 쓰면 50% 이상 가동을 쓸 수 있는데 대신 가격은 2배죠. 그리고 쿼츠 같은 것도 이제 합성 쿼츠 같은 것들 쓰죠. 네, 합성 쿼츠 같은 것들도 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또 세정을 합니다. 세정을 해서, 아니면 코팅.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나, 그리고 16나노 이하의 D램, 이런 쪽 되겠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128단에서 176단까지 늘어나죠. 176단 구멍 뚫으려면 훨씬 강한 시각을 써야 되죠. 램리서치 같은 이런 회사들. 자, 그러면 파츠들이 얼마나 빨리 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장 자체가 시장이 커지는 거고요. 시장이 커지는 거고 투자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요. 기존의 외산 해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이나 텔 이런 업체들이 기존에 쓰던 업체보다 한국 업체들을 좀 더 선호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좀 실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중에 보니까 원익 IPS가 거의 10% 올랐네요. 네. 거의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쩔어 있었고요. 쇼 커버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바닥 탈출 신호가 머지않았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가 불안정하지만 결국 공급은 더 불안정하다. 그래서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정상화가 되면 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으로 인한 제조 가동률 하락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라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이슈, 이벤트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는 계속 우상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